가령 신입사원 월급 급여도 연봉도 일본이 제일 높았죠. 근데 지금은 한국하고 일본하고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한국의 신입사원 연봉이 일본보다 높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일본의 경제가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일본의 경제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느냐? 일본이 과거에는 미국 다음에 제2의 경제국가였어요. 경제대국이었습니다. 그러던 나라가 지금은 물론 뭐 전체적인 규모로는 그렇게 작지는 않지만 인구가 많으니까, 그러나 환율이건 뭐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거는 틀림없어요. 발전이 안 되고. 그럼 그게 왜 그랬냐면 아까 우리가 미국이 금태화를 중지했다고 그랬죠. 미국 금태화를 중지하고 기축통화. 아까 여기도 기축통화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기축통화라는 것은 세계에서 돈을,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돈이라는 거죠. 기준이 되는 돈. 옛날에는 금이었지만 금이 없어지고 나서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고, 그래서 기축통화를 만들면서 그거를 모든 오일은, 석유는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모든 석유는, 오일은 달러로만 서로 사고 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때 오펙, 즉 석유 개발 기구에서 그걸 기화로 해가지고 석유값을 올렸습니다. 그게 오일 쇼크입니다. 오일 쇼크가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석유값이 올라가면 모든 제품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즉 모든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 인플레가 됐어. 미국에도 인플레가 심했어. 그러면 일반적으로 인플레를 잡는 방법이 뭐냐? 인플레를 그러니까 물가가 안 올라가게 하려 그러면 결국은 소비를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덜 사야 돼요. 사람들이 덜 써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 소비를 줄이려고 그러면 돈이 좀 돌아다니는 돈이 적어져야 되지. 적어져야 그 소비가 줄어들고 인플레가 잡히는 거예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보통 금리를 인상하는 거예요. 자, 은행의 금리가 1%대는 그냥 돈을 쓰던 사람이 가령 한 4%가 된다. 대출, 예금 이자가. 그러면 야, 쓰는 것보다는 은행에다 돈을 넣는 게 좋겠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인플레를 잡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금리를 인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금리를 인상했어요. 그때 미국도 금리를 인상했어요. 금리를 인상하다 보니까, 자, 미국 달러는 세계의 기축통화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어떤 외환 위기를 안 가지려면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미국의 달러가 올라간다?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국내에 갖고 있는 것보다는 미국에다가 예금을 하는 게 이익일 수 있는, 예금을 할 수 있는 게 이익이 된다. 자, 이 인과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인플레가 되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금리를 올린다. 고금리 정책을 쓴다. 고금리 정책을 쓰면 돈이 은행으로 온다. 그렇죠? 그런데 달러는 전 세계에 퍼져 있다. 그 달러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거지. 미국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미국의 달러가 계속 들어오면 미국의 화폐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화폐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미국의 달러가 모이고, 달러가 모이면 미국의 화폐 가치는 올라간다는 것이죠. 올라가. 왜?
각 나라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을 달러로 바꿔서 미국에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달러의 수요가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다 이해가 돼요? 지금? 그러니까 고금리가 되면 미국이 고금리가 되면 사람들이 달러로 바꿔서 미국에다 예금을 하려고 하니까 달러의 수요가 많아진다. 그러면 수요가 많아지는 것은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폐는 똑같은 거예요. 수요가 많아지면 올라가. 미국의 화폐 가격이 올라갔어. 자, 그러면 또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 돼요? 미국의 달러가 비싸면 과거에 자, 이 외국 제품을 사오는데 외국 제품을 사오는 거는 쉽고 자, 자기 것 제품을 파는 거는 어려워요. 자, 다시 이해를 하면 과거에는 1불당 1,000원이었던 것이 달러화가 비싸지면 1불당 1,200원입니다. 우리나라 돈은 상대적으로 싸집니다. 미국 달러가 비싸지면 우리나라 돈, 이건 일본 돈, 이건 각 나라 돈은 상대적으로 싸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미국이 제품을 수입하는 것은 쉬워. 자, 과거에 한국에서 1,000원짜리가 1불로 사왔는데 이제는 1,200원짜리도 1불로 사올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1,000원짜리 물건을 사오면 지금은 1불이 아니라 0.80센트라든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 화폐의 가치가 올라가면 지금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많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돈은 화폐 가치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제품을 외국에 수출하는 건 어려워지고 수입하는 건 쉬워지고 미국의 달러의 가치가 어떻게 보면 머리가 아파거든요. 그냥 그 공식 같이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의 화폐 가치가 올라가니까 미국은 수출이 어려워지고 수입이 쉬워졌어. 그러면 소위 말해서 적자가 나는 거 아니야. 수출은 적어지고 수입은 더 늘어나니까 미국이 적자가 났어. 야, 미국이 적자가 나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플라자라는 뉴욕의 플라자라는 호텔에 그러니까 서방의 여러 나라를 불렀어. 일본, 영국, 독일, 이태리, 불란서 이렇게 불렀겠지. 불러가지고 일본 니네가 너무 수출을 많이 해. 그러니까 지금 1불당 240원인데 240엔 이거를 1불당 120엔으로 바꿔. 이렇게만. 갑자기 일본 돈의 가치가 2배로 올라간 거야. 자,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 자기 나라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 수출이 쉽다 어렵다? 어려워. 자기 나라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 수출이 어렵다. 수입은 쉽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그전까지 그 모든 것을 했던 거는 수출을 잘해서 했던 거거든. 근데 그 수출이 갑자기 확 떨어지고 그걸 그 기회를 이용해서 소위 한국이 그때 단군 이래의 최대 호황이라는 삼적 호황을 맞은 거예요. 한국은 거기서 진짜 그때 한국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의 마르크하고 일본의 엔화, 물론 한국의 원화, 대만돈 이런 것도 다 조금씩은 평가 절상이 됐습니다. 가치가 올라가게 만들었어요, 미국이. 그렇지만 일본같이 2배로 이게 만들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일본이 백을 못 쓰는 거야 이제. 수출을 못해 수출을.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30년 동안 일본은 맥을 못 쓰고 있다.